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요즘에 컨텐츠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몇몇 가지 그냥 정보들 드리면서 가면 정의의 사람들인데 보고 나면 다 아실 거예요. 테러리스트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테러리스트라는 사람들은 누구의 눈에 보기에 테러리스트인 거예요? 기득권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기에 테러리스트인 겁니다. 요렇게 놓고서는 정의라는 개념을 이제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어요. 민중의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피해를 사건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더 이상 이 황제의 이 폭정 그리고 황제의 압정 여기에 압정 이걸 못 버티는 이 민중들이 대규모 시위를 하려고 그 광장에 모였는데 그냥 다 총으로 싸가지고 한 7천여 명을 그냥 학살해버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러시아 혁명이 시작이 되죠. 네. 요 후에 있었던 무정부주의자들 혹은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 갈아엎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몇몇 테러리스트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정의의 사람들입니다. 이반 깔리아예프라는 실제 사회혁명단 소속의 테러리스트를 이제 소재로 삼아가지고 희곡을 쓴 거고요. 까미는 나라적 거리를 두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누군가를 테러리스트로 해석한다. 뭐 예를 들어서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해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공연 올리면 난리가 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 희곡을 못 보세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라는 관점으로 이 희곡을 읽겠다. 그러면은 악인이 주인공이구나. 라는 선입견을 갖고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의의 사람들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제목을 단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처음에 이 희곡을 써놓고 그래서 제목을 결정할 때도 극단원들끼리 서로 이제 협의가 굉장히 길었대요. 처음에는 그냥 중의적인 표현 이런 걸 써가지고 그냥 밧줄이라고 할까? 뭐 이런 얘기도 했다가 그거는 너무 또 비평가들이 또 뭐 지들만의 해석 갖다 붙여가지고 입맛대로 용해 먹기 너무 좋은 제목이다. 이래가지고 밧줄 기각 이렇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뭐 허무주의자들 뭐 여러 가지 뭐 안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까미의 스승인 장 그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까미의 그 철학과 교수였던 사람인데 장 그르니에 교수한테 이 희곡을 보여주고 장 그르니에 교수가 정의의 사람들이라고 붙이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까미랑 그 극단원들이 다 좋다. 정의의 사람들이라고 하니까는 테러리스트를 탈색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뭔가 적극적인 느낌이 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는 사람들. 이러한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정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선택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 관점에서 요 테러리스트들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딱 시작하면 1막 테러리스트들의 아파트라고 적혀 있긴 한데 아마 거기가 작전실이겠죠. 그리고 테러리스트의 아파트 아침에 시작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 테러리스트들의 아파트 아침에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은 초인종이 울려요. 한 번, 두 번. 요게 걔네들의 신호입니다. 딱 울리면은 이제 스테판을 보리스가 이제 탁 어깨에 들쳐매고 드디어 막 들어와. 그러면 돌아가 막 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막 묻죠. 뭐냐면 스테판이라는 애는 이제 막 탈옥을 해서 이제 이 테러 단체에 이제 합류를 다시 한 거예요. 이제 3년 전에 같이 이 테러 활동을 하다가 이 스테판이라는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탈옥을 했어. 그래서 스위스를 통해 가지고 돌아서 다시 이제 본거지로 이제 합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리스 아넨코프가 이 테러 단체의 지금 수장이에요. 3년째 지금 수장 중이거든요. 이 수장이 이제 얘를 구출해 가지고 이제 본거지로 데려 들어오는 게 이 장면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뭐 자기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스테판이 정말 이런 경위를 통해서 왔어. 어땠고 어땠어. 그러니까 돌아와 물어보죠. 그래서 스위스 통해서 왔으면 그래도 좀 이 도망치는 길은 좀 편했겠다. 스위스는 자유의 나라잖아.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테판이 얘기하죠. 이 땅 위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억압당하고 있는 한 자유란 감옥이야. 나는 자유로운 몸이었지만 한시도 러시아와 그곳에서 노예같이 사는 사람들을 잊지 않았어. 대사를 통해서 벌써 감이 오시죠? 스테판은 자유를 구속하려는 어떠한 체제라도 살아있는 한 스위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들이다. 굉장히 극단적인 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게 벌써 대사에서 드러나죠. 이런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왜 이렇게 됐느냐? 3년 동안 깜빵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진짜 온갖 고초를 다 겪었고요.
그거 다 겪으면서 그 같이 깜빵 생활하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다 들으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이미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스테판입니다. 이 스테판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여기 나온 인물들은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서로 주장하는 가치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스테판이 이제 합류를 했는데 이제 이놈은 감옥에서 막 탈옥해서 나온 상황이 얼마나 격해져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극도로 쇠약해져 있는 상태지만 의지만은 불구리고 열정을 넘어선 어떤 이 어떻게든 이 사회를 바꿔놔야겠다라는 이 관념 이런 것들이 지금 그를 추동하는 동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인한 사람으로 묘사를 해야겠죠. 그런 배우를 구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딱 마르고 온몸이 상처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이지만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절도가 있고 단호한 사람. 그래서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물어봐요. 지금 작전은 어떻게 돼가고 있고 누가 뭘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나 막 합류했는데 당장 이 혁명정세에 뛰어들고 싶네. 당장 나한테 임무를 주게 라고 하니까 이제 보리스 아넨코프가 자네는 그럼 일시적으로 지금 도라가 하고 있는 일을 맡아줘라. 그러니까는 왜? 그러니까는 슈바이처가 죽었네.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벌써 동료도 얼마 전에 잃었다. 이런 것도 다 암시가 되죠. 슈바이처의 일을 도라가 지금 하고 있어서 도라의 일이 지금 공석이다. 그러니까 도라의 일을 임시적으로 내가 맡아라. 그래서 이제 장면이 흘러가요. 현재의 동료들이 누구냐고 이제 일일이 확인을 하죠. 그래서 현재 동료는 지금 야네크와 부아노프라는 새 동료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야네크가 누구야? 그러니까는 야네크 못 들어봤나? 깔리아에프 말이야. 다 이렇게 말. 깔리아에프? 걔가 누군데? 이따 올 테니까 이따 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시 초인종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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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울립니다. 그래가지고 부아노프가 딱 들어옵니다. 부아노프는 이제 여기서는 좀 조욕 같은 인물이긴 한데 얘도 분명한 어떤 또 다른 하나의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부아노프가 들어와서 알려줘요. 얘의 임무는 대공마차의 루트를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대공을 암살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세르게이 대공을 암살할 계획을 갖고 있는 테러 단체예요. 대공의 마차가 왕실에서 나와서 극장을 간혹 가는 일이 있는데 그 극장을 갈 때 어느 루트로 지나가는지 그 루트를 파악해서 지도로 탁 그려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책상에 탁 펼쳐놓고 저는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보시죠. 그래서 일로 통해서 일로 갑니다. 테러의 장소는 이곳과 이곳 딱 두 곳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작전 설명을 쭉 하는 거죠. 영화로 보면 아주 그냥 재밌게 흘러가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스테판이 이제 이것저것 좀 물어요. 이제 인사를 하고 물으면서 너는 왜 혁명가가 됐냐고. 그러니까 부아노프가 여기서 설명하는 방식은 이런 식이죠. 학교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는 거야. 왜 쫓겨났냐? 라고 물어봤더니 수업 시간에 교수가 부아노프한테 물었다는 거죠. 위대한 표트르 대제가 세운 상트페테르부르크 그게 어떻게 건설되었냐? 이렇게 딱 교수가 물으니까 이 부아노프는 아는 거예요. 피와 채찍으로 건설했다고 대답했죠. 그랬다가 그만 내쫓기고 말았어요. 우리를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스테판은 마음에 들어. 올바른 사나이야. 이러면서 이제 마음에 들어 하고. 이런 와중에 초인종이 갑자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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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서 놀래죠. 근데 너무 그래 쫄지 마. 저 깔리아에프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자기는 천편일률적인 거 너무 싫다고 자기만의 초인종 누르는 걸 갖겠다고 거꾸로 눌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깔리아에프가 딱 들어와요. 들어오자마자 막 이제 도라가 막 달려나가지고 막 앉고 이런 데서부터 조금씩 이제 감지가 되긴 하는데 나중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긴 합니다만 이제 그 도라는 깔리아에프를 사랑합니다. 요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견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분명한 거는 까미의 글 같은 거 참고해 보면 도라랑 깔리아에프는 서로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깔리아에프가 들어오자마자 도라가 막 얼싸안고 좋아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잠깐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판한테 이제 다 서로 소개를 시켜주죠. 서로 막 옷 같은 것들 갖다도 얘기를 해요. 깔리아에프 너 왜 이렇게 자꾸 아무리 지금 깔리아에프는 얘가 폭탄을 던지기로 했기 때문에 작전 지역을 계속 이 누더기 차림, 그러니까 행상인 차림 이런 거를 해가지고 계속 그 잠복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옷 갖다가 얘기하고 막 이런 장면이 잠깐 흘러가요. 그렇게 하면서 깔리아에프의 대사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굉장히 재치가 넘치고요. 그리고 시인이에요. 시인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말을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요 말을 꼭 드려야 되는데
까미는 소설이든 에세이든 희곡이든 문체가 예술입니다. 대사가 너무 좋아요, 정말.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비평들이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 얘 너무 관념적이라고. 설명이 너무 많고 주저리 떠드는 배역들이 다 있어가지고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장만 대변하는 말을 주저리 떠들어가지고 너무 지루하다. 이러한 비평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까미의 예술을 이렇게 제 눈으로 좀 재미없게 글 쓰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념적이지만 전혀 관념적이지 않아요. 왜? 행동하는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스테파는 그 꼴도 마음에 안 들어. 저렇게 가볍고 날라리 같고 이 진지함이란 건 일견 보이지도 않는 저런 놈한테 폭탄을 던지게 시켰다고? 그래서 안 돼. 보리스, 내가 던질게. 나는 지금 던져야겠어. 내가 던지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폭탄을 던지게 해주게. 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깔리아이프가 스테판, 너 지금 나 못 믿는 것 같은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지금 겉으로 이렇게 활기차게 얘기하고 활발하게 발랄하게 얘기하지만 나 할 때 하는 사람이야. 나 한번 믿어봐.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든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 숭고한 뜻을 품고 있는 젊은이네. 나를 한번 믿어보게. 스테판은 꼴 같지 않죠. 너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절대 못 던진다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위중한 일인지 몰라서 그래? 내가 던질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신경전을 하니까 이제 보리스가 끼어들어가지고 중재를 하죠. 그만. 우리 조직에도 규칙과 규율이 있다. 깔리아이프가 던지기로 결정은 내려졌다. 그러니까는 스테판, 자네한테는 다른 업무를 주겠네. 다른 업무를 줄 테니까 요번 거는 더 이상 가타부터 하지 말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재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깔리아이프가 또 우쭐해가지고 막 나를 한번 믿어봐, 스테판. 나 던질 수 있는 아이야. 이러면서 막 도라는 걸 또 흐뭇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재밌는 부분만 꼽아 설명해드리지만 이 장면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뭐랄까 논쟁을 그냥 길게 맞아요. 하거든요. 사상적인 것들과 함께 묻어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막 해서 또 우쭐대니까 스테판이 꼴같지 않아가지고 이제 한마디 해요. 난 할 일이 없어서 혁명 대열에 끼어드는 족속을 안 좋아해. 그래, 난 성격이 거칠어. 그렇지만 나한테 증오란 장난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서로 지켜세우기나 하려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일세. 우린 일을 성공시키려고 와 있는 거야.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니까 자네는 나라는 사람을 잘 몰라. 나는 인생을 사랑해. 나는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혁명에 뛰어든 거야. 서로 신경을 건드리는 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보리스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그만해라. 동지끼리는 동지의 언어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 조직에는 규율과 규칙이 있지. 난 조직의 의견을 따를 것이네. 딱 얘기하고 못 믿었다는 눈길을 탁 보내고서는 퇴장해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도라가 잠깐 일 때 밖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라가 이제 싹 들어와가지고 이제 무슨 일 있었어? 스테판 보니까는 뭐 좀 심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말 얘기하고 뭐 깔리아이프는 그렇게 스테판이 휙 나와버리니까 이놈이 마음도 또 여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나 됐나? 얘가 저렇게 바짝 주눅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친구는 내가 못 믿어온가 봐. 이러면서, 나 진짜 던질 수 있는 앤데. 이래가지고 이제 도라가 이제 또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라가 또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두들 너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있어. 스테판은 좀 다르지만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난 알아. 슈바이처만 해도 전에 날 보고 그러더군. 혁명가가 되기엔 너무 별난 친구야 라고. 나는 내가 별난 놈이 아니란 걸 여러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어. 사람들이 나를 두고 약간 미쳤다느니 너무 기운파라느니 하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나 나는 그들과 똑같이 사상을 믿고 있어. 그들과 똑같이 나도 나를 희생하려는 거야. 나도 마음만 먹으면 좀 더 야가질 수도 있고, 말을 아낄 수도 있고, 속마음을 내색하지 않을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처신할 수도 있어. 다만 내 눈에는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나 멋들어진 것으로 보인단 말이야. 나는 아름다움을, 행복을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독재를 미워하는 거야. 도라는 마음 한켠으로는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연인이 폭탄을 던지는 순간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는 걱정도 있고, 그리고 도라 자체 본인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아무리 스스로 본인들의 일을 정당화한다고 한들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현실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도 이제 그 까미의 사상의 그 근본들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버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어떤 거냐면 자기네들의 정의가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기엔 정의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다른 한편에서 보기에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이 부조리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거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명함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버티면서 사유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말이 많은 겁니다. 왜? 끊임없이 자기 논증을 통해서 자기가 올바르다는 이 확신을 갖지 않으면 부조리한 세상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이중적인 감정을 다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수없이 자명하게 자신의 논리, 자신의 정의를 정당화한다고 한들 그것이 부조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이게 까미가 얘기하는 부조리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러면서 도라가 이런 지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데, 아닌 것도 아는데, 심지어 이걸 던지려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러버 깔리아 F인데, 그래서 위로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응원도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이 안중근 의사한테 보낸 편지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가 네 뜻을 향해 열심히 행했던들 떳떳하게 죽으라 라고 편지를 쓰시잖아요. 이런 게 부조리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이겨내는 그 방법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두려워하니까 깔리아 F는 또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하는 일은 올바른 일일 거야. 올바른 일이야. 올바른 일일 거야. 올바른 일일까? 맞을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왜 부조리가 사람을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는지 좀 보이시죠? 이런 장면들이 겹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서 이제 깔리아 F는 결국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죠. 난 대공을 죽이는 게 아니다. 한 인간을 죽인다는 거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죽이는 한 인간은 인간이지만 황제의 폭정과 똑같은 거다. 즉 황제의 폭정이라는 형이상이 대공으로 대변되고 있는 한 난 그 대공을 죽이는으로써 그 폭정에 폭탄을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당화하는 거죠. 이게 테러리스트들의 만국의 논리예요. 알라신을 모욕한 놈을 죽여야 알라신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 현대 IS입니다. 샤를리 앱도를 테러한 이유도 다 그런 거예요. 알라신을 희화하는 만평을 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편해하는 것을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테러리스트 입장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있을 때 이제 스테판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부하노프도 같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 확인됐습니다. 내일 작전결의 실행하시죠. 딱 얘기하니까는 스테판은 마지막까지도 미심이 적어요. 정말 던질 수 있을까? 이런 와중에 깔리아 F가 그가 이렇게 불편한 눈빛을 딱 보내는 걸 보고 그에 가서 앞에 딱 가가지고 서가지고 얘기합니다. 난 반드시 폭탄을 던질 거야. 왜? 나한테는 그래야 할 이유가 있거든. 라고 얘기하면서 1막이 끝납니다. 이제 2막에 넘어가면은 이제 얼마 시점이 지나지 않은 같은 장소 아파트입니다. 이제 작전 실행 들어간 거예요. 이제 대공 암살 작전 실행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액션이 말이 어떤 관념적인 어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사건의 진행은 빠릅니다. 빠바박 흘러가요. 본부에서는 노라 둘버프와 보리스 아네코프가 이제 대기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자 작전 지역으로 가 있겠죠. 그 와 있는 와중에 이제 보리스 아네코프의 여기서 고민이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행위를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행위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가서 고민합니다. 이게 부조리예요. 네.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해. 이런 말 힘들잖아요, 사실.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계속 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는 게 닌겐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또 도라 울프는 또 위로해줘요. 여기서 도라는 정말 성모 마리아예요. 그 흔들리고 힘겨워하면
둘보프가 와가지고 다 위로해줘요. 거의 성녀예요. 도라 자신도 고민하는데 그런 도라의 고민을 들어주는 유일한 존재가 깔리아에프입니다. 그러니까는 깔리아에프와 도라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 멀리서 따가닥따가닥 이런 식으로 이제 마차 소리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죠. 모두 숨을 죽이죠. 가까워진다. 그치 않다. 다시 멀어지는 거예요. 폭탄을 던져야 될 순간이 왔는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마차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 갑자기 저쪽 이제 교회 종탑 소리가 이제 그 교회 종탑을 넘어가면 이제 황이거든요. 작전 지역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미션 실패야. 그런데 그 종소리가 땡땡땡땡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너무나 놀래가지고 부하노프가 막 확 뛰어들어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 첫 번째 폭탄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차가 모퉁이를 도는 걸 봤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대장이 계획을 바꾼 것인 줄 알았죠. 그래서 망설였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로 막 달려온 거예요. 야네크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아스리판이 나 있는 와중에 갑자기 그래서 깔리아가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예, 약간 허무해지죠. 그래가지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막 해서 도뭉치들 미안해. 왜? 어떻게 된 건데? 못 던졌어. 아시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테러리스트 치고 엄숙하지 않았어요. 스테판이 맞았어요. 깔리가 못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혼자 들어가서 펑펑 얼마나 죄책감이 크겠어요. 정말 이거 진짜 거사를 치는 날에 못 던져서 실패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스테판이 막 열이 엇까지 뻗쳤겠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만 있고 이런 와중에 이제 보리스랑 이제 도라가 이제 차분하게 물어보죠. 왜 못 던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게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던지려고 했어. 그런데 마차에 대공비와 아이들들이 같이 타고 있었다. 모두 숙연해졌지 여기서 이제 드디어. 여기서 스테판이 폭발합니다. 그깟 일 때문에 폭탄을 못 던졌냐? 하고 이렇게 비아냥대니까 예상 못한 일이었어. 어린애들은, 특히 어린애들은. 자네 어린애들 쳐다본 적 있어? 가끔 그 아이들이 던지곤 하는 그 심각한 시선을 말이야. 나는 도저히 그 시선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보면 변명이고 이 변명의 입장으로 보는 건 스테판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인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은 뭐냐면 죽일 수 없었는 이유가 이제 뻔히 보이죠. 아이들은 도저히 못 죽이겠다 내가. 그런데 이제 이 긴 이제 자신의 이 변명 마지막에 가면 그래도 만약에 우리 조직이 혁명을 위해서 아이를 죽이는 것을 용인한다면 내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던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스테판이 폭발합니다. 이미 조직이 던지라고 명령을 했잖아! 바짝 졸아요. 바짝 졸아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논쟁을 또 하죠. 그래 논쟁을 막 하는데 그 논쟁의 골자가 이제 이것도 티키타카가 좋아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데 골자는 그거예요. 자네는 던질 수 있었겠냐고. 그러면 스테판은 이미 난 던졌을 거다. 수천만의 노예들과 수천만의 민중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깟 애 한둘이 대수냐? 그리고 그 애들은 누구야? 그 애들도 다 쟤네야. 어차피 언제고 죽을 애들일지도 모르는 애 한둘 때문에 지금 이 중대한 역사적 순간을 네가 지금 날려버려?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스테판이 계속 몰아세워요. 깔리아에프를. 깔리아에프는 막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울면서 막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런 와중에 스테판이 너무 강력하게 나아가니까는 도라가 깔리아에프 편을 들어줍니다. 그만해 스테판. 깔리아에프 말에 일리가 있어. 얘기하면서 이제 도라와 스테판의 논쟁으로 이제 옮겨 붙습니다. 너희는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나 있는 거야?
2달 동안이나 놈들을 미행하며 끔찍한 위험 속에서 별일을 다 겪었는데 그 2달을 그냥 날려보내다니. 에고르가 체포된 것도 헛일이 되었고 리코프가 교수대에 이슬로 사라진 것도 헛일이 되었어.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한다고? 또 다른 절호의 기회를 만날 때까지 다시 여러 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머리를 짜내가며 끊임없이 긴장 속에 살아야 한단 말이야? 모두들 머리가 돌아버린 것 아니야? 혁명 동지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죽어나간지를 정의의 사람을 통해서는 러시아 혁명사의 전체적인 역사를 잘 모르실 테지만 러시아 혁명이 세르게이 대공을 암살하고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황실 측근들 그리고 이제 고위에 있었던 이 기독교 신자들 이런 사람들 뭐 사상자만 쭉 나열하면서 막 그쪽 편에서 테러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맥락들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명수로 비교해 보자고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러시아 혁명 1차 혁명 기간 동안에 죽어나간 이 총 인원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6,000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그 16,000명 정도 중에 저쪽도 죽고 이쪽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고위 공직자들이 죽은 수치는 1,000명밖에 안 돼요. 많죠. 근데 그 나머지 15,000명 이상이 다 민중들이고 이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시겠죠? 이 비극이 자꾸 왜 이렇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지를. 그러니까 스테판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인 거예요. 테러리스트지만 민중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동지들 몇 명이 죽었어요, 지금. 다 깜빵 가고. 이 중차대한 기회를 깔리아예프가 애 못 죽이겠다고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빡이 치죠. 말도 안 되는 온정주의와 말도 안 되는 그 알량한 감성이 더 많은 비참한 인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노의 논쟁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논쟁이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깔리아예프는 못 던진 거고 도라는 거기에 이제 깔리아예프 의견에 동의를 해주는 거죠. 도라랑 이제 스테판의 논쟁이 그렇게 흘러가요. 수많은 노예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그깟 뭐 대수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라가 그렇게 쏴대죠. 만약에 인민 전체가 아이들을 죽인 행위를 가지고 우리들한테 등을 돌리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이렇게 쏴대는 거죠. 그러니까는 스테판이 그럴 리 없다고. 너는 민중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라고 지금. 우리는 해방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는 거지 그깟 지금 도덕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안 된다. 부끄러움으로 얻어낸 혁명은 절대로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도덕적으로 온당한 상태에서 일어난 혁명만이 값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혁명 논쟁으로 또 막 넘어가요. 그러니까 논쟁이 자꾸 또 흐려지죠. 그래서 이제 보리스가 끼어들어가지고 그만! 우리들의 테러 행위 속에 아이들이 사상되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요것만 논의하고 결정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스테판은 또 아이들이야. 입만 벌리면 그 이야기 들리. 내 말을 그렇게도 못 알아듣나? 야네크가 그 두 아이를 죽이지 않음으로써 수천 명의 러시아 어린이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두고두고 굶주려 죽을 텐데 너희는 어린애들이 배고파서 죽는 모습을 본 적 있어? 나는 봤어. 그런 죽음에 비한다면 폭탄에 맞아 죽는 것은 차라리 감사해야 할 일이지. 그러나 야네크는 그런 아이들을 보지 못했어. 그저 대공의 재롱둥이 강아지 새끼 2마리밖에는 본 게 없단 말이야. 그러고도 자네들이 과연 인간인가? 그저 그 순간만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인가? 그렇다면 차라리 자선 사업이나 하고 그날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나 하는 것이 나을 거야. 현재와 미래의 모든 고난을 뿌리째 뽑고자 하는 혁명은 아예 그만두란 말이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아이를 죽이는 쪽으로 가자라는 이제 의견을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도라가 여기서 분명합니다. 이 분명히 하는 이 말 속에 까메가 얘기하는 또 다른 주제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혁명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스테판, 너는 이 혁명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라고. 네가 지금 우리들을 공격하는 게 우리들한테 혁명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혁명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 너라고. 난 인간들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다. 절대로 민중들은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들까지 죽이는 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게 까미가 반항하는 인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정의롭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가면을 쓰는 순간, 어느 순간 그 정의라는 가면은 어떻게 바뀔 우려가 있어요? 폭군으로 바뀔 우려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가혹해요. 정의라는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라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 기반하지 않은, 인류에 기반하지 않은, 휴머니즘에 기반하지 않은 정의는 우리가 주장하는 악이라는 것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부르짖기 이전에 뭐? 그 정의에 한계를 그어라. 이게 까미가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는 그만해.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결정한다. 앞으로 우리 작전에서 아이들이 끼어 있을 경우 무조건 작전은 중지다. 그래서 스테판이 얘기하죠.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혁명을 할 수가 있겠냐고. 그러면 다음 마차에도 아이들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얘기하니까 보리스가 얘기하죠. 아이들이 없을 때만 혁명을 다. 네가 대장이고 난 조직을 배반할 생각이 없네. 따르겠네. 이런 거 보면 스테판도 굉장히 괜찮은 놈이에요. 하면서 깔리아프가 이제 다 울었나 봐.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스테판 앞에 가서 딱 서죠. 자네의 말 속엔 폭군의 냄새가 나.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다음번에 내가 반드시 폭탄을 던지겠네. 날 믿어주게. 라고 하면서 2막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3막이 시작되면 이제 드디어 이틀 뒤에 다시 또 다른 작전 결행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작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사무실에 이제 막 이제 작전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부아노프가 들어와요. 조용히 이제 보리스를 불러냅니다. 왜 무슨 일인데? 다 같이 동질인 데서 얘기해. 그러니까는 아니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얘기인즉슨 이틀 전에 깔레프가 못 던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서로 논쟁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그걸 듣고 있노라니 만약에 이번에도 이반이 못 던지면 내가 던져야 되는데 얘가 거기서 이제 고민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틀 동안. 그리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자기도 못 던질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섰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동지들의 얘기를 쭉 다 듣고 있다 보니까 스테판의 말은 이 100번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깔리아에프와 같은 상황이 됐었을 때 나도 폭탄을 도저히 못 던질 것 같다. 그래서 작전을 망치기 전에 미리 빠지고 싶다. 이해한다. 이렇게 해서 보내줍니다. 대장이 누구여야 될까? 참 이런 거 참 우리 고민 많이들 하실 텐데 여러 가지 면면들 속에서 뭐 스테판의 어떤 리더십을 바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깔레프 리더십 그리고 보리스 아네코프 리더십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리더십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보리스가 이 부아노프한테 이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내줍니다. 그냥 그렇게 보내주고 나니까는 이제 부아노프가 없어지니까 도라랑 이제 깔리아에프는 왜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는 집에 일 있대. 그래서 이번 작전에서 좀 빠져야겠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 알잖아요. 이미 더 설명하지 않아도. 깔라이프는 더 무거워집니다. 때문에. 내가 그냥 던질 것이. 그때 괜히 인류 얘기하면서. 지금 조직이 아사리판 나게 생겼네. 얼마나 죄책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니 탓 아니야, 임마. 가로 열고 니 탓이야. 똑같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아노프 역할은 이제 그러면은 내가 하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스테판이 저 뒤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확 뛰쳐나오죠. 지금까지 내 말로 다 증명됐잖아. 응? 절대 실패하면 안 되니까 부아노프 자리에 날 집어넣어. 응? 오늘 반드시 성공해야 돼. 보리스는 이미 지쳤어. 이 대장이라는 자리에 이 무거움과 이 짓눌림에 이미 지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스테판 내가 던질 거야. 자네는 그리고 내 후임으로 이 자리에서 작전 지휘를 맡아주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데서도 이게 다 느껴져요. 이 정권을 이양하는 사람이 왜 이 후임 정권을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을 원하는지가 이미 보인다고요. 이런 데서 다. 보리스도 초창기에 대장으로 부임할 때에는 그 전임자보다 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자기가 3년 동안 리더로서 이끌어온 결과가 수많은 동료를 죽이는 일이었어. 그런 데서 오는 회환, 절망 이런 게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더 강한 리더가 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내심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계를 하러 들어가요, 잠깐. 그래서 무대 위에는 깔리아에프랑 도라만 남습니다. 깔리아에프는 막, 온갖 또 막 고민, 절망, 막 이런 것들에서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도라도 이제 또 위로해 주다가 도라가 이제 둘만 남은 상황이잖아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고.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라와 깔레프의 대사가
관념적이고 이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대사를 느끼면서 이 인물들 내면에 보이는 이 마음 상태랄까요?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까미가 얘기했던 이 사랑이라는 것을 충분히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정의의 사람들을 보고 일부 비평가들이 도라와 깔려에프의 사랑이 안 보인다고 깠던 비평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관념극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이 둘은 그러니까는 요 장면을 통해 가지고 설명이 충분히 되는데 도라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깔려에프 너 나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깔려에프가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한다는 대사는 없죠. 있죠. 그런데 맥락상으로 보면은 그 말이 어떻게 이제 돼 있는 거냐면 사랑하는데 사랑해서는 안 돼. 왜? 난 오늘 죽으러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멜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멜로를 이해하면 이 둘의 이 가슴 아픈 이 가슴 절절한 이 동지애와 이 연인으로서의 감정과 이것이 결합된 이 애절한 그 애정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사랑이 안 느껴진다라고 비평한 사람들은 누군지 참 궁금하네요. 뭐 어쨌든 그 사람들을 까도 돼요. 다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해요. 서로의 사랑을. 하지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그 아픔이 느껴지죠. 이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깊은 슬픔을 도라도 느끼고 그래 너는 오늘 꼭 폭탄을 던질 거야 라는 것으로 이 장면이 흘러가고 드디어 이제 아넨코프가 다 인기하고 들어왔어. 그래서 아넨코프랑 스테판이 딱 들어가지고 작전 설명 간단하게 하고 드디어 이제 작전 실행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깔리아에프가 이제 가겠습니다.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십자를 그어요. 의연하게. 다이아메타가 탁 챙기고 나갑니다. 스테판은 거기서도 비해장돼요. 꼴가짜 쿠어는 제 시인이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쟤한테 종교적인 측면이 있을 줄 알았어. 혁명에 종교를 왜 끌고 들어오냐고. 오로지 논리와 이성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하니까 도라가 또 쫙 때려보면서 너무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지금 이 자기 이 마음 이 부조리한 이것을 가다듬으려고 저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라고. 왜 그렇게 너는 모든 일을 삐딱한 눈으로 보냐고. 그래서 딱 얘기하니까 스테판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본심을 드디어 처음으로 털어놓습니다. 너는 나를 경멸하고 있군. 그렇지만 너는 너 자신이 옳다고 확신할 수 있어? 너희는 모두 그런 형편없는 사랑 따위를 내세우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애누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말이지. 나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아. 그래, 나는 내 동료들을 증오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자들의 사랑이 내게 무슨 상관이야? 벌써 3년 전에 난 감옥에서 증오를 배웠어. 3년 전부터 나는 내 몸에 증오를 담고 다니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의 옷을 거칠게 벗어가지고 자기의 몸을 딱 보여줬더니 거기는 정말 어마무시한 상처들이 막 흉터와 상처들이 나 있는 겁니다. 도라가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조용히 뒤에서 포옹해주죠. 난 스테판 너도 사랑해. 그러니까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스테판이 여기서 감정이 흔들리겠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고서는 작전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순간 하는 폭음과 함께 3막이 끝납니다. 이제 4막은 시점은 알 수 없지만 감옥 아닙니다. 부티레키 감옥의 아침이에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지금 찝어드리고 있는 이유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갑자기 저기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빨빨 청소해! 빨빨 청소해! 그래가지고 부티레키 감옥의 독방에 깔리아에프 혼자 있는데 이제 한 범죄자가 이렇게 문을 열고 청소 도구를 갖고 이렇게 들어와서 막 청소를 막 시작을 해요. 그래서 딱 얘기를 나와보니까 얘는 포카라는 이제 또 다른 죄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깔리아프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제 그 사람 묻죠. 당신은 누구세요? 안녕, 난 포카야. 이러면서 열심히 청소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도 나처럼 억울하게 잡혀 들어온 거겠죠? 물론 억울하게 들어왔지. 청소해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무슨 일로 들어왔어? 도끼로 한 사람 3명 죽었어. 살짝 쫌니다. 살짝 쫄았다가 나도 사람을 죽여서 들어왔어요. 그래?
몇 명이나 죽였어? 1명. 그러니까 예, 내가 이김. 이러면서 또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굴 죽였는데? 그러니까는 대공을 죽였어.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포카가 그건 좀 큰일이긴 하다. 근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대? 그래서 또 신경도 안 쓰고 막 이렇게 또 청소를 합니다. 깔리아에프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랜만에 사람 만난 거거든요. 사람하고 첫 대면이 이 자기 방을 청소하는 또 다른 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카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걔한테 막 쏴댑니다. 내가 죽인 것은 무엇 때문이고 이런 숭고한 사상이 있기 때문이고 당신과 나 같은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민중들을 위해서였고 난 사회주의자고 말해서 막 얘기합니다. 포카는 듣는 둥 마는 둥해요. 그랬었어? 그래? 그랬구나. 청소해요. 청소하다가 이제 간수가 아우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러니까는 이제 칼리아에프가 이제 약이 바짝 올라가지고 난 사회혁명주의자라고 하면서 이제 막 악에 맞춰서 소리를 막 지르죠. 포카가 이제 막 청소하다가 이제 아이쿠야 하고 저는 승질 있네. 확 죽여버릴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러면 자네 영락 없이 사형일 텐데 뭐 그럼 무슨 형언도 받았어? 딱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대공을 죽였으니까 영락 없이 교수형이겠지.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포카가 여기서 이제 딱 청소하던 청소복을 딱 놓칩니다. 야, 우리 친해지면 안 될 것 같아. 왜? 너 교수형이면 네 목 내가 걸어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깔리아에프가 이제 다 알죠. 그렇지만 묻습니다. 네가 사형 대리인을 네가 해? 응. 왜? 사형 대리인 하면은 내 형기를 한 명당 1년씩 깎아주기로 했거든. 끝내 자기 이 더러운 체질을 유지하면서 자기들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깔리아에프가 혼자 막 분노를 막 하고서 또 하니까 포카가 그 얘기를 또 가만히 듣다가 이제 포카가 하는 말이 아주 예술이죠. 아니야, 그건 죄 짓는 게 아니야.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런 것은 관리 나리들에겐 이러나 저러나 매일반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대사에서 지금 뭐가 느껴지세요? 자기 처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이게 깔리아에프 입장에 녹아들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민중, 그러니까는 그런 게 하등 중요하지 않은 민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중요해 그게? 네 순간 이념대로 살아서 뭐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나한테는 내 형기 1년 깎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 뭐 비열함을 느끼고 그렇게 뭐가 있어. 나한테 이득이면 그만이지. 니들이 얘기하는 사상 관념 그런 건 나 하나도 모르겠고 비열하고 말고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고 내가 보기엔 쟤네들이나 니네들이나 악인의 언어지만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쟤네들이나 너네들이나 자기네들이 믿는 그 정의에 따라 가지고 무언가를 죽이는 건 너나 나나 다를 게 뭐야? 그런데 왜 나한테 훈계질이야? 라는 이 냉소적인 민중의 특성을 대변하는 사람이 이 포카입니다. 그래서 포카란 이 사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의의 사람들의 사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막에서 깔리아에프의 이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 각 층위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요. 그리고 그 각 층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세 인물들이 셋 다 아주 독특합니다. 이 사막이 제일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포카가 마지막 대사가 저 대사 아주 압권입니다. 너랑 나랑 다른 게 뭐야? 똑같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포카가 청소도 챙겨서 나가버리죠. 깔리아에프는 저들을 위해서 폭탄을 던졌는데 저들은 순간 이념 따위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해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착기 소리를 내면서 스크라토프 경시총감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사람 뵈니까는 좋으시죠? 아우, 제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신문 1면에 나신 분을 제가 직접 뵙고. 그래서, 근데 보세요. 이런 캐릭터예요. 정말 영광이에요. 이 스크라토프 경시총감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배우마다 해석 어떻게 따라서 다른 캐릭터가 창출이 될 테지만
저는 이 대변의 층위, 그러니까는 알베르 까미가 주시하고자 했던 이 인물군의 층위를 고려해놓고 본다면 이런 캐릭터일 것 같아요. 진짜 영광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인 부르주아층을 바라보던 정말 아무것도 없는 민중들의 시선에서 보기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비춰야 되냐면 언제든 입신양면을 하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 찬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욕망이 가득 찬 사람들은 뭘 부러워하냐면 악명이든 착한 일이든 뭐든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욕망, 그런 것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측면이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비꼬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지난 일주일간 당신 신문 1면 도배했던 거 알아? 그건 부럽더라.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성이 있어야 돼요, 스크라토프한테. 그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정말 영광입니다, 유명해. 그래서 저 누군지 모르시죠? 저는, 당신은 저 같은 조물애기 모르시겠죠. 근데 제가 이 나라에서 경시총괄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창회 오랜만에 나갔는데 그래서 야 어디 다녀 어디 다녀 어디 다녀. 지가 막 열심히 뭐라고 뭐, 너 어디 다녀? 거기 좋은 회사지. 너 어디 다녀? 노는 거 좋지. 그러면서 이제 땅에서 자기 명함 딱 돌리는데 지는 야 이런 인물군인 거예요, 스크라토프 경시총감이. 그래서 또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라토프 경시총감은 들어오자마자 뭐 서론, 뭐 미주 까는 거 우리 박사님이 잘 하시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영광입니다 하고서는 자 본론만 얘기합시다. 제가 지금 당신이 사면받을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딱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리알프가 기력 없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사면이요? 일주일 동안 지금 그럼 날 두고선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뭐 여러 욕망들이 지금 다 중첩돼 있죠. 왕실은 왕실 나름대로의 욕망들이 있을 거고, 저쪽에는 저쪽 나름대로의 욕심이 있을 거고, 또 다 있을 텐데. 자, 보세요. 제 욕망은 이런 겁니다. 당신은 지금 일단 유명인이야. 당신이 왕족 죽이고, 세르게이 대우 죽여가지고 내가 거기에 분노해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나라는 왕실국까지만 법이 있어. 응? 그러니까 법대로 처리하는 와중에 당신 같은 사람을 사면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그런데 나는 인간이라는 종자들이 이렇게 사상을 빙자해서 일으키는 모든 이 인간 군상들한테 너무 흥미가 있다니까? 야, 현실이 얼마나 재미없냐? 현실이 재미없으니까는 난 널 한번 사면시켜보고 싶어. 그러면은 또 이걸로 왔다가 또 연일 막 신문 나겠지? 세상 시끄러워질 거 아니야? 얼마나 재밌어! 이런 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경시총감이잖아요. 머리가 좋아요.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의 동료들을 일망타진할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얘가 사면받는 것에 동의를 하는 순간 뭐가 돼요? 그 조직 내에서는 균열이 일어나게 될 거잖아요. 왜? 사면받는 순간 얘가 사면받고 나오면 더 이상 얘가 다 불고 나왔을지 어떻게 알아? 이런 데서 일어날 또 다른 어떤 이 빅 이벤트. 이런 거 너무 재밌어 하는 거야, 경시총감은. 그러니까 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타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낄낄거리는 족속들, 그런 사람으로 묘사하는 게 현대인들에 더 가깝지 않을까? 분란을 조장하는데 이 물밑에서 일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는 네가 사면받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날 우리나라의 이 난장판이 궁금한 거지. 물론 그 사면이 또 나의 목적과 부합하는 게 요 다음에 너를 만날 대공비도 원하는 바야. 어때? 지금 너한테 너무나 완벽하게 좋은 기회잖아. 내가 그 더러운 수작을 모를 것 같아? 사면 절대 안 돼. 나는 떳떳하게 교수형으로 죽을 거야. 아유, 우리 숭고하신 깔려있는 날이 그 숭고한 사상을 내가 모르겠냐? 그런데 넌 이 나라에서 결정한 바에 의하면 일단 범죄자야. 난 그냥 너 이용해 먹고 싶을 뿐이야. 널 이용해 먹어가지고 그냥 내 즐거움 한번 채우고 싶을 뿐이라고. 얼마나 재밌어 이게. 그리고 이 나라에서 너를 범죄자로 낙인 찍었고 나는 경시총감이고 그걸로 너네 동료들 일망타진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아니지 나만 좋고 좋잖아. 이런 솔직한 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시대 악마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깔레아서에서 부들부들 하죠. 어쩔 수 없어.
난 절대 사면 받지 않을 거라고. 그건 네가 결정할 수 있는 바는 아니고. 뭐 일단 그러면은 그 얘기나 좀 해봅시다. 너 첫 번째 폭탄 던지려고 할 때는 왜 안 던졌냐? 이제 심리전이 들어오죠.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내가 얘기했잖아. 어? 너네들한테 정보 주던 그 끈악풀들은 우리들한테도 정보를 줘. 그러면 너네들은 대공이 폭탄 테러를 받을 걸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야? 이런 대사는 없습니다만 이런 물밑 텍스트들이 있는 거죠. 알고 있었지. 근데 대공이 폭탄으로 날아가면 얼마나 재밌어. 이런 캐릭터 특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대사는 있어요. 너네들한테 정보를 주고 있는 끈악풀들은 우리들한테도 정보를 준다. 그러니까 칼리프가 이런 데서 막 이런 것들이 묘사가 돼야지 이 부조리성이 막 더 확장되는 겁니다. 인간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져 있는가? 인간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윤리의식을 저버리고 있는가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다 보여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카르토프가 얘기하죠. 얘기가 길어졌지만 요컨대 날아가 버린 대공의 머리를 까맣게 잊어버린 척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그 점을 고려한다면 사상이나 이념 같은 것은 더 이상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해 자랑스럽기는커녕 부끄러운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살아서 그 잘못을 보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살려고 결심하는 것, 바로 그거요.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거죠. 저 대사의 마지막 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말에 뭐라 그래요? 너는 사상 타령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런 게 하등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너를 사면함으로써 나한테 얻어지는 이득이 있다고. 그리고 너 폭탄 안 던졌잖아. 너한테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거 아니야, 임마. 인간적인 면을 보이는 순간 잡아먹힙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특성이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그 누구도 서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까미가 얘기하는 바가 다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너 대공에다 안 죽인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는 너는 좀 더 갖고 놀 수 있겠다. 내 뒤에 대공비 들어올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때 그 애들은 왜 못 죽였는지 그 대공비한테 한번 설명 좀 해봐라. 그래서 이 스카르토프가 나가버리죠. 깔레프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인물이 갈등이 더 고조되는지가 보이시죠? 나가자마자 베일을 가린 대공비가 이제 딱 철창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을 이렇게 열어요. 몇 초간의 대면이 있겠죠. 그러나서 이제 대공비가 베일을 싹 들어 올립니다. 내 얼굴을 봐요. 깔라이프는 안 보려고 그러죠. 내 얼굴을 봐요. 무엇인가 잃은 사람의 얼굴을 똑똑히 봐요. 이렇게 대면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깔라이프랑 대공비와의 이 티키타카가 이제 절정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데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물밑에 흐르는 그 정서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깔리아에프는 열심히 자기의 사상이라던가 맹세, 자신의 신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설명은 하지만 대공비를 보고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정당한데 대공비를 떳떳이 바라볼 수가 없어요. 부조리에 처한 인간이 버틴다는 맥락이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 논증해야 돼요. 하지만 자기 앞에 서 있는 저 부조리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결코 떳떳할래야 떳떳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논증합니다. 이런 장면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서 대공비는 계속 인간적인 부분으로 공략을 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이제 해석에 따라서 다를 텐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처음엔 정말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깔리아프가 왜 그런 폭탄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요, 자꾸. 왜 그런 짓을 하셨죠? 정말 그런 사상적 이유 때문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다가 이제 가치가 충돌하잖아요. 가치가 충돌을 하니까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 작전을 바꿉니다. 대공비가. 대공비는 이것도 연출하신 사람마다 다 다를 테지만 제가 보기엔 몹시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이 가톨릭 여기에 관련돼서 이 종교적인 어떤 이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깔리아파한테 뭘 자꾸 요구하냐면 당신은 회개해야 해요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거 보면 대공비의 성격도 어떻게 보면 강력한 선 이런 것으로 둘러싸인 인물이거든요. 대공을 죽인 것이 역사적 맥락 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었던 세르게이 대공은 농민들에게 친절했고, 그러니까는 왕실이라고 모든 농민들한테 다 포괄적이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농민들한테 잘 해주려는 왕실 그 가족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르게이 대공은 다른 놈들에 비해 가지고는 그나마 농민들한테 좀 친화적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뭐라도 더 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네들이 그걸 싸잡아가지고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도 들어오고, 또 반대로 그 아이들을 알기나 해요? 내 조카 딸은 마음씨가 고약한 아이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냥하길 꺼려요. 가난한 사람들의 몸에 손이 닿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옳지 못한 태도죠. 적어도 그이는 농민들을 사랑했답니다. 그들과 같이 술도 마셨죠. 그런데도 당신은 그를 죽였어요. 그러니 청년도 분명 부당한 짓을 한 거예요. 세상이 온통 황무지 같군요. 이 대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이 오시죠. 그 아이들 때문에 폭탄을 던지기를 꺼렸었잖아요. 근데 이 대공비의 증언을 들어보면 저게 작전일진 모르겠지만 대공비의 언어를 들어보면 어때요? 그 아이들 사악한 애들이야. 오히려 세상 물정 잘하는 내 남편이 훨씬 더 착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너희들의 정의는 이런 걸 분간을 못하니? 깔리아프가 틈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대공비의 저런 언어를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대공비가 깔리아프를 설득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런 테러를 저질렀다는 그것이 선임을 알고 있다. 근데 죽인 우리가 악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자, 너도 옳거나 나도 옳거나 혹은 너도 잘못됐거나 나도 잘못됐거나 우리들이 이렇게 오류투성이인 인간임을 인정하는 쪽에 있다면, 즉 인간이라는 존재가 부조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의견이 너와 내가 같다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역시 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공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에게 회개하자는 겁니다. 아... 신에게 회개하면 사면 동의해 주겠다. 이렇게 딜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서 대공비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조리 논증을 하면서 까미가 논증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부조리한 여건을 벗어나기 위해서 태초부터 인간은 뭘 해왔냐면, 그래서 부조리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제일 처음 선택했던 것이 신을 만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을 만들어 놓고 그 부조리를 이겨내서 2000년간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신이 없어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테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조리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시집신화 제일 첫 시작이 뭐예요? 부조리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 그래서 자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에게 도피를 할 수 없잖아요. 왜? 신을 없앴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말소된 이 세상에서 도대체 왜 자살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시시프 신에 나오는 문구예요. 근데 여전히 대공비는 뭐예요? 신을 죽이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조리한 세상,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 않니? 신에게로 가자. 네가 회개하면 사면해 주겠다. 이렇게 딜하는 거죠. 그런데 깔리아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을 죽인 사람이에요. 니체의 말대로 신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에게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타협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깔리아프가 하는 선택은 뭐예요? 자살. 죽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해서 충실하게 살기로 이미 맹세한 나는 부조리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자살밖에 없는데 잡혀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교수형을 당연히 당해야 되는 거죠. 즉 까메가 논증하는 건 뭐예요? 옳지 못한 폭력, 그러니까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도 그 폭력을 자행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두 가지를 책임져야 되는데, 두 가지가 뭐? 첫 번째, 한계를 그어라. 정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할 때에는 어떤 것 이상은 선은 절대 넘어서 안 되는 한계를 그어라. 두 번째, 그 행위를 하고 났을 때에는 그것이 만약에 그 폭력이 누군가 어떤 타인에게 향했다면 그 타인에게 행한 만큼 똑같이 너의 목숨으로 갚아라, 이겁니다. 그게 이 부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까미만의 실천 강령이에요. 물론 그 무게가 똑같진 않죠. 한 명은 빼앗긴 목숨이고 얘는 빼앗길 목숨이니까 저울을 함부로 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윤리적 자세는 보이라는 거예요. 깔라예프는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공비랑 계속 티키타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대공비가 끝끝내는 우리들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즉 신을 여전히 절대로 놓고 부조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구원책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여인은 저렇게 진보된 인간과는 더 이상 손을 맞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공비는 여기서 결심합니다. 난 당신을 사면시킬 거예요. 저 인간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아는 거죠, 이제. 격렬한 논쟁의 오한 끝에 뭐만 남는 거예요? 현대시대에는, 이 부조리한 시대는. 화해해 보려고 하는 제스처조차도 화해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화해를 열심히 해서 화해하자. 내가 이만큼 양보할게. 화해하자. 제발 우리 이 슬픔을 끝내자. 이 증오를 끝내자. 이거를 열심히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부조리 때문에 절대로 화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엔 뭐밖에 안 남아요? 증오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대공비는 어떻게 결정해요? 화해할 수 없으면 너를 미워하겠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너를 괴롭히겠다. 널 사면시킬 거다. 그래야 네가 괴로워할 테니까. 사막이 굉장히 재밌어요. 대공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만 재밌나?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혼자 막 깔려서 아가를 쓰면서 절대 사면 안 돼! 난 죽을 거야! 교수형 당해야 된다! 이런 데서 또 다른 어떤 이 정의의 극단성이 나타나죠. 근데 그조차도 이 부조리를 이겨나가는 깔라이프만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와서는 혼자 이렇게 대공비가 이렇게 탁 나가버리고 나니까 이제 스크라토프 경시청 가면 이제 탁 들어가가지고 역시 신념을 가진 애들이 쓰는 드라마는 너무 재밌어. 이거 얼마나 재밌는 드라마야. 그래서 어떻게 사면 받을 이제 좀 그런 게 좀 마음에 드셨나? 이래서 들어보죠. 너 같은 새끼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될 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스크라토프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나 참을성 많은 사람이거든. 하고 막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막이 열리면 시점은 일주일 뒤라고 써놓긴 했습니다. 장소는 옮겼어요. 근데 꾸며놓은 걸 똑같이 꾸며놨어요. 다시 이 테러리스트 조직, 얘네들의 본거지예요. 도라를 제외하고 모두들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왜? 깔리아에프가 대공비를 만났다는 소식이 지금 밖에 퍼져버렸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데 감이 오시죠? 일부러 됐을 그렇지. 스크라토프가 이런 것만 빼서 보낸 거예요. 사면을 이제 얘가 봐드렸다. 이 얘기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간질을 하려고 이제 벌써 쫙 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동지들은 다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정말 사면을 봐드렸단 말인가 어쩌단 말인가 이러면서 이제 스테판하고 이제 그 아넨코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라가 여기서 이제 일침을 가합니다. 한 자식들아. 니들 지금 속으로는 깔리아에프가 사면 안 봐드리길 바라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 이제 윤리적으로 살아라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자꾸 나오죠.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부아노프가 찾아옵니다. 다시 깔리아에프가 테러에 성공을 했고 대공비를 만났고 이런 일련의 또 혁명 과정을 보고 부아노프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시 이 조직에 합류하려고 다시 찾아와요. 합류를 다시 하러 온 이유가 그러니까는 그거예요. 도라가 이제 이게 훈계질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부아노프가 이제 재판정에서 이제 깔리아에프가 어떤 것을 이제
증언을 했고 뭘 했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하노프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 깔리아예프는 대공비를 만났지만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의 죄를 묻다 솔직하게 인정을 했고 우리 조직에 관련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며 담담하게 사양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요 소식을 전달해 주러 들어온 거죠. 모두 숙여내시죠. 오막은 제가 가급적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 안 하고 그 후에 깔리아예프는 그래서 어떻게 됐니? 라고 하니까 자기도 다 듣고 온 거죠. 교수형을 받으러 가면서 조용히 구두에 있는 흙먼지만 조용히 털고 담담하게 교수형대에 올랐다 라고 얘기하면 돌아가야지 여기서 와리칵 터져버리죠. 의연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떠났다라는 요 말과 함께 도라의 대사. 울지 마. 안 돼. 안 돼. 울지 마라. 우리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날이잖아. 지금 이 순간 우리 반항자들의 증언과도 같은 그 무엇인가가 솟아오르고 있어. 야네크는 이제 더 이상 한낱 살인자가 아니야. 끔찍한 소리가 났다고. 그 끔찍한 소리로 충분했어. 그 소리와 더불어 그이는 어린 시절의 기쁨으로 되돌아간 거야. 모두들 그이의 웃음을 기억하지? 그이는 곧잘 이유 없이 웃곤 했지. 얼마나 젊었었느냔 말이야. 그이는 분명 지금도 웃고 있을 거야. 웃고 있을 게 분명해. 얼굴을 흙 속에 파묻고서. 이 둘의 사랑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죽음으로써밖에 부조리 속에서 살아가는 이 생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목숨을 뺏는 행위를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그 부조리 속에서 존재했잖아요. 비로소 실존해 버렸잖아요. 깔리아예프는. 그런 깔리아예프의 모습을 사랑했기 때문에 도라는 깔리아예프를 사랑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완성되려면 깔리아예프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그 다음부터 사랑 못 하잖아요. 이 부조리. 그러니까는 슬퍼하면 안 되는데 슬픈 겁니다. 이거 부조리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도라는 아주 강단 있게 보리스한테 요구합니다. 다음 테러는 내가 던질 수 있게 해줘. 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야네크의 뜻대로 우리의 사랑이 완수되려면 나도 그와 같은 실존적인 어떤 그러한 존재의 증명을 위해서라면 나도 그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음 폭탄은 반드시 자기가 던지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공연은 끝을 내게 됩니다. 뭐 재밌다니까요. 진짜 재밌다니까요. 말로 설명은 못하겠는데.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재밌게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뭐 이야기들 그리고 뭐 까미오 관련된 그 뭐 둘러싼 이야기들은 3부에 또 자세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3편에 봬요. 3편에서 뵈시죠.